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배심원, 참심원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이렇게 한번 시행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들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계엄에서 단심제 이것은 뭐 국민의 재판 청구권 이것을 보장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단심제를 폐지하려고 했던 그런 헌법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조항인데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형사 피해자들, 즉 그러니까 형사 피해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이 돼. 즉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누명수리한 거죠. 예. 그래서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 파점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인 물질적인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가가 수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제 뭐 고문이나 아니면 이러한 국가의 불법 행위 이런 걸로 인해서 무죄가 나중에 판결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도 그 화성 그 사건 이춘재 사건의 그 뭐 8차 그 사람이 나중에 이춘재 자백으로 이제 무죄 판결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억울하게 몇십 년 동안 옥살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당연히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명예회복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보상 청구권을 우리 헌법에 28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한번 쳐보세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예. 그래서 이 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조에 한번 보면 그런데 이제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형사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이제 죄는 저질렀는데 뭐 장애로 인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 그거는 죄는 저질렀는데 심신박약이나 뭐 형사 연령 때문에 무죄 판결 그런 것까지 보상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당사자가 자기가 이제 수사나 어떤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자기가 고의로 유죄 증거를 만들거나 뭐 해서 자기가 유발했을 경우에 뭐 이런 경우 중에는 보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형사 보상에 대해서는 그 이제 14조 보상 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고요. 보상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형사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저번에도 아직 근데 형사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무죄 판결을 안 날로부터 3년
3년에서 5년 이 사이에 형사보상 청구를 해야 되고요. 보통은 기준일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저번에도 약촌 오거리 그 사건에서도 누명을 썼었어요. 그 사람이 뭐 한 8억, 9억 뭐 이렇게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처럼 형사보상 청구권은 국가가 그 무죄를 받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정신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조. 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8조는 형사적인 그런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고, 29조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국가배상. 그래, 아까는 형사보상 청구권이었는데 얘는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무원 그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2항이 좀 문제가 됩니다. 2항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그런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됩니다. 1항은 당연히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갔다면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29조 2항이에요. 이게 이제 이중배상 금지 원칙인데, 이게 원래 이제 그 국가배상법 이 부분이 그 원래는 이제 금지 조항이 없었는데, 이게 그 옛날에 베트남에 우리 파견된 군인들이 그 베트남에서 와서 이제 이제 우리가 국가보험에 의해서 이제 뭐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쳤을 경우에 얼마 배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줘요. 근데 그 베트남에 갔다 온 그 군인들이 이제 다시 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이러한 손해배상을 또 청구를 하게 되니까, 그때 박정희 정부에서 이것을 금지를 했었어요. 금지를 하니까 그때 당시 대법원에서 1971년도 대법원에서 아예 그 부분을 이제 위헌이다. 즉 그러한 일반적인 보상 외에도 또 그러한 불법행위, 예를 들어 정당하게 국가가 행사했다면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어떤 불법행위 또는 뭐 어떠한 많은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손해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손해에 대해서 그런 국가배상 청구를 또 청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박정희 정부에서 아예 국가배상 청구 못하도록 아예 헌법에 명문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위 군경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또 다른 그러한 그 국가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헌법에서는 지금 국가배상 청구 못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률이 정하는 군인, 국무원, 경찰 공무원들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간 보상 외에 이런 국가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전투 상황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비군이 어떤 총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아니 그 국가의 과실이 너무 커요. 너무 과실이 크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불법행위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은 그러한 내용 외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못 한다. 이것이 사실은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거죠. 소지가 있는데 사실 헌법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를 이중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헌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런 국가 군인 공무원들이 국가요금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다면 국가배상 청구권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뭐 협도 예비군까지 다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못 해주기 때문에 이런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청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의가 많이 있어요. 학자들도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헌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은 위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위헌이면 위헌대로 그냥 가야 돼요. 다음에 헌법 개정할 때 얘를 삭제하지 않는 한 어찌됐든 그러한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다면 아무리 국가가 과실이 크더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이제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개헌 내용 그 문재인 정부 법에서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 있지만 그러한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지금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다음 개헌 때에는 이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아마 삭제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예, 이거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범죄 피해자 구조법입니다. 즉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 이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인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범죄 피해도 우리 헌법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보면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왜냐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범죄 피해로 인해서 손해를 본 그 사람들에게 보호를 해주겠다.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여러 가지 그 구조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돼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범죄 예방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의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범죄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그러한 그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의 48개월까지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6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피해를 배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가에 대한 청구권적 기본권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그리고 범죄 피해자 청구권 이런
권리들이 우리 헌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대면 강의입니다. 이제 대면 강의는 다음 주 하나 하고 종강 정도는 같이 이제 수업은 안 하고 이제 같이 한번 얼굴을 보는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23일이죠. 23일에는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헌법과 북한 헌법 이 두 개만 출력해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